미국 대선이요,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앞으로 왔죠. 관련해서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해리스 부통령이요, 최근 중산층 1억 명 감세 등을 공약하면서요, 대선의 핵심 주제인 경제를 놓고 트럼프 후보와 정면 승부에 나섰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펜실베니아의 한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앞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경제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 트럼프에게는 실제로 큰 빌딩을 건설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죠. 빌딩 오너를 말하는 걸 텐데요. 을 떠받쳐주는 그런 경제를 선호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본인은 중산층과 노동자들을 위한 경제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1억 명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여러 감세 정책, 그리고 노조가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네요. 구체적으로는요, 이 아이가 태어나고요, 첫 해에는 이 최대 $6,00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근로자 가정에는 아이 한 명당 $3,600의 세액 공제도 계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말하는 걸 텐데요. 더 나아가서 연소득 $400만 이하의 중산층 가정에는 증세를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겠다, 억제하겠다라고 했죠. 더불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그리고 소상공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는 세제상 혜택을 주고요. 반면 고액 자산가들에 대해서는요, 양도소득세 의 부과 세율을요, 현행 20%에서 28%로 올리겠다라는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또 친기업 이미지도 부각시키려고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을 듣는 해리스 부통령이죠. 이에 이 $1,000억 들어갈 제조업 육성 정책도 추진하겠다면서 본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닌 자본주의자라고 말했네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내놓은 경제 공약집에는요,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과 어떤 평등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싸우겠다라며 중국에 대한 이 견제 의도도 명시했습니다. 이 공약집은요, 이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 근로자들과 기업이 위협을 받는다면 행동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조선, 전기차 그리고 여러 IP 지식재산권 문제들이 있죠. 이를 두고 중국과 강하게 경쟁에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집 발표와 맞물려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계속해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둘의 이 공약은요, 부자 감세 논란을 촉발시킨 법인세 감세 그리고 또 관세 인상을 주축으로 하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과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며 한국, 중국 그리고 독일 기업들이 미국으로 엑소더스 대탈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네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되면요,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빼앗아 올 것이다, 다시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펜실베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그리고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네요. 말하자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고요, 수입품에는 높은 관세를 물려서 전 세계 기업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공장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그런 공약이죠. 그래서 그동안에도 한국 등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이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강조했죠. 그리고 또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해 왔는데요. 이날 발표도 이러한 방향성의 어떤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날은 조지아주의 사바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현대자동차 포함해서 여러 한국 기업들,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에 있어서 현지 공장 등의 형태로 진출한 그런 지역이죠. 여러 한국 기업들이요. 여기서 트럼프 후보는요, 지구상 모든 회사, 제조업체에게 가장 낮은 세금과 가장 싼 에너지 비용 그리고 가장 적은 규제 부담과 함께 지구상 최고이자 최대 시장인 미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네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요, 해외 기업의 이 미국 투자 유치를 전담할 제조업 담당 대사직도 신설할 것이고, 매우 낮은 세금 그리고 규제만 있는 이 특별 구역에 대한 해외 기업의 생산 시설을 재배치하겠다라고도 발표했습니다. 또 법인세 관련해서도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21%로 낮췄죠. 이걸 15%로 추가 인하하겠다라는 계획도 시사했고요. 다만 이런 혜택이 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업체들에만 해당이 된다고 선을 그은 거죠. 그러니 다시 말해 외국 기업들도 미국에 직접 생산 기지를 만들어야만 혜택을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상품을 제조하지 않으면 상당한 관세를 내게 되는 거니까 본인은 이 관세라는 말을 매우 사랑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네요. 한국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요, 한국 정부 입장은 공급망 확보에 방점을 둔 민주당이건 아니면 자국 생산 우선주의에 무게를 실은 공화당이건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이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 확대라는 것이 불가피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려의 목소리라면 미국의 어떤 원천 기술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이런 반도체 분야와 같은 그런 국가 이익
국가의 어떤 시큐리티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그 분야에서 미국과 이 중국의 경쟁, 러시아와의 경쟁 등을 감안해서 이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생산 거점 자체를 강제적으로 미국으로 옮기는 게 분명히 명분이라던가 근거가 약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뭐 이에 대해서 한국 기업과 또 한국 정부에 있어서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IRA다 해서 보조금 혜택으로 해외 기업을 유치하긴 했지만 정작 실제 지원을 받은 업체들 이 규모 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이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고 이미 세계 1위 규모로 대거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추가의 어떤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러한 어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생산 기지를 짓고요. 또 투자하는 것이 위기에서 기회로 바뀔 여지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기도 했네요. 뭐 업종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요. 아무튼 한국 기업들도 이번 대선에 눈을 떼지 못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 대비가 분주하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대선을 한 달 가량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들의 경제 관련 공약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